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등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출마 자격을 두고 회의감을 드러낸 건데요. 이재명 지지를 외치는 경기지사 후보군들을 겨냥해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야, 암만 다운 심하려도 너 그거 적당히 해야 매력이야. 알아? 응? 다홍치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 쓰신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저랑 다른 시대 살고 계신가 봅니다. 뭐 조선시대 사세요? 혹시 타임슬립 하신 건가요? 뭐 어느 정권에서 오셨는데요? 예? 세종? 설종? 교수 그만하세요. 교수님. 야, 너 아들이야. 놔달라시지 않니? 응? 무슨 노인학대야. 드라마 런온의 한 장면인데요. 이 각성한 여주인공이 상대를 향해 팩트 폭행을 날리는 모습이죠.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이 주인공을 연상시킨 듯합니다. 민주당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입니다. 당의 혁신을 위해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 오늘 분노 게이지가 한계를 넘어선 날이었나 봅니다. 최고위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지도부를 이끄는 엄연한 당의 수장이건만 뭔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기분이 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X다리 핫바지라 보이네. 광역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이들의 면면이 하나같이 성에 차지 않았던 건데요.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이 문제 삼은 예비 후보는 이렇게 3명입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로 지적받은 건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그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대표 발의했었죠. 하지만 그해 7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9%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는데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박주민 의원에게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북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20년 참모진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를 했는데요. 정작 자신은 보유 중인 서울 강남과 충북 청주 아파트 가운데 청주 아파트만 먼저 처분해서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었습니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은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아예 특정했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저는 앞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 재기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또 일부 의원들, 청년 당원들 또 우리 정성 의원까지 막 사줘와서 말씀드리고. 박 위원장이 송구영길 혹은 송탐대실 논란을 직격한 셈인데요. 과연 민주당이 반성하고 있는 게 맞냐면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 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박 위원장은 사실상 공천 페널티도 주문했는데요. 공개 거명한 출마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냈습니다. 당 쇄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제4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대선 민심을 받드는 민심 공천, 온정주의에서 탈출하는 개혁 공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여의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읽는 공천에 공간이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이유는 뭘까요? 박 위원장 지난달 이미 한 차례 경고 메시지를 던졌었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하지만 이 경고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름만 공동비대위원장일 뿐 실세는 윤호중이란 비아냥도 더 이상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박 위원장을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정치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치 경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라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 실권을 잡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윤호중 위원장, 이런 박 위원장의 불편한 심기를 한 발 먼저 읽은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고 포석을 간 겁니다. 그중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경선을 통해서 이제 그 후보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신청한 후보들 중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20%니까 3개 정도죠. 3개 정도를 그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비대위에 있습니다. 논란이 된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에 대한 전략 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등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서둘러 수습하려는 의도일 텐데요. 하지만 지도부와 엇박자를 낸 이들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죠. 친명파는 송영길 감싸기에 나섰는데요. 사실 서울시장 나가려면 국회의원 남은 임기 2년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어떤 정치 인생 모두를 내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입니다. 86 용태론 등을 이유로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86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송영길 대표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은 정치인은 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같은 기준을 좀 자의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 결국에는 정치 세대 교체라든가 86 용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인위적으로 아니면은 강압적으로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 위원장이 저격한 이들은 앞서 언급한 3명 외에도 또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주문에 걸린 분들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장 이재명 기질을 닮은 돌파력과 추진력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기질을 닮았다고 보고요. 이재명 지사의 성과 업적을 계속 발전시킬 적임자가 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상임고문과는 어려울 수의 관계였습니다. 명심 인증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입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의 인연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같이 단식도 했고 같이 탄압도 받았고 뭐 같이 시위도 하고 다 그랬었죠.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예?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박 위원장은 이재명의 경기도를 외친 후보들에게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해야 할 건 명심 마케팅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이랑 누가 더 친하나 내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어느 개인의 사당도 아니고 누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이 명심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외부의 강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입니다. 명심 마케팅은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MB 정부 때 워낙 잘 나갔어요. 그분은 그 강력하게 4대강에 대해서도 그 정책 추진에 입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분은 기재부 장관에서 계속 반대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돌아서 후보가 되려면 민주당의 정체성에 어울리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김 대표를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한 이도 있죠.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과 지도부가 새로운 물결과 합당 서약 행사까지 연계 영 맞득치 않았었나 봅니다. 배반의 장미를 꽃감아 태운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제 여러 민주당원들의 질문을 들었다. 만약 김동연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바로 대권 플랜을 가동하고 4년 뒤에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공산이 다분해 보인다는 것이다. 배반의 장미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안방을 내주고 꽃가마에 태울 이유가 뭐란 말인가. 김 대표가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의 뒤통수를 칠 배반의 장미라는 내용입니다. 김 대표의 숨겨진 가시를 보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말이 안 통하니 박 위원장도 속이 답답하긴 내한가지였겠죠.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 향해 마지막 일침을 날렸는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박 비대위원장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고문께서 지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지 특정한 후보가 아닐 것입니다.